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 말을 하게 된 건 바로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월요일 아침이었죠. 저는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와 에어컨을 켜고 오늘 예약 손님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고급 세단 한 대가 미용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윤정우 회장이었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은회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 여전히 근엄해 보였죠. 그는 제 미용실 단골은 아니었지만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사람, 조용하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분이 제 미용실 앞에 서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장미라 사장님 맞으시죠? 회장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때 회장이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갈색 털을 가진 중형견 한 마리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다리를 살짝 절뚝이며 걷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회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네, 뭘 부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황당해서 되물었습니다. 이 개를 맡아주십시오. 사장님이라면 잘 돌봐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지금 개를 키울 형편이. 제가 손사래를 치려는 순간 회장이 제 손목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목줄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목줄은 오래되어 가죽이 바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 작은 글씨로 새겨진 이름이 보였습니다. 미라. 저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이름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젊었을 때 불렸던 애칭이었죠. 회장님, 이건 도대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려 했지만 회장은 이미 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태식입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차는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손에 쥐어진 목줄을 내려다봤습니다. 태식이라는 개는 제 발치에 조용히 앉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묘하게 슬퍼 보였습니다. 이게 뭔 상황이지? 저는 그대로 미용실 안으로 태식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태식은 순순히 따라왔지만 낯선 공간에 들어서자 귀를 바짝 세우고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태식아,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제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지만 태식은 제 손길을 피했습니다. 대신 미용실 구석으로 가서 웅크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손에 든 목줄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미라. 이 이름이 어떻게 여기 새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윤정우 회장은 아무 설명도 없이 이 개를 제게 맡긴 걸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이상했습니다.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은 여전히 구석에 웅크린 채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뭔가 익숙한 게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눈빛.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태식아, 너 혹시...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려는 순간 태식이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 일단 시간을 줘야겠다. 저는 태식에게 물과 간식을 놓아주고 예약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목줄에 새겨진 이름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손님인 김 여사님이었죠. 어머, 사장님. 개를 키우세요? 김 여사님이 태식을 보며 반갑게 물었습니다. 아, 네.
잠깐 맡아주는 거예요.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귀엽네요. 근데 좀 슬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김 여사님의 말에 저는 다시 태식을 돌아봤습니다. 태식은 여전히 구석에 웅크린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저는 가슴 한편이 묘하게 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미용실 문을 닫고 저는 태식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태식은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죠. 태식아, 이러면 안 돼. 물이라도 좀 마셔야지. 제가 물그릇을 태식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제 손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 손님 중 한 분이 뿌린 향수였죠. 달콤하면서도 약간 무거운 장미 향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식이 갑자기 코를 벌름거리며 제 손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태식아? 태식은 제 손을 한참 동안 킁킁거리더니 처음으로 제 손을 하찼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냄새가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 저는 조심스럽게 태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식은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개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목줄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죽 안쪽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주머니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어린 태식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태식은 그의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왜 이렇게 익숙한 거지? 태식이 제 다리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낮게 끙끙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저는 태식을 안아 올렸습니다. 태식은 처음으로 제 품에 순순히 안겼습니다. 태식아, 넌 대체 누구게였니? 그리고 왜 내 이름이 내 목줄에 새겨진 거야? 태식은 대답 대신 제 손을 다시 하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식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태식은 제 작은 원룸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창가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대체 이 개의 주인은 누구이며 왜 윤정우 회장은 나에게 맡긴 걸까? 그리고 이 사진 속 남자는 누구일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태식이 침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저는 태식의 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식아, 우리 내일부터 진짜 내 주인이 누군지 알아보자. 알겠지? 태식은 작게 한번 짖었습니다. 마치 알겠다고 대답하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태식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태식의 갈색 털을 비추는 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죠. 태식아, 산책 갈까? 제가 목줄을 들자 태식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목줄을 채웠습니다. 태식은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 냄새를 맡았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태식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동네 공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벤치에 앉아 어젯밤 발견한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환한 미소,
부드러운 눈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낡은 카메라. 어디선가 본 얼굴인데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하지만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그게 귀엽네요. 갑자기 어린 남자아이가 다가왔습니다. 태식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만져봐도 돼요? 조심히 만져봐. 제가 말하자 아이가 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뒤로 물러서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태식아, 괜찮아. 제가 태식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태식은 계속 경계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강아지도 처음엔 그랬어요. 아이의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기견이신가 봐요? 아, 네. 어제 맞게 됐어요. 제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기견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눈빛이요. 유기견들은 특유의 눈빛이 있거든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 말에 저는 다시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맞았습니다. 태식의 눈빛에는 분명 무언가를 기다리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미용실 문을 열기 전에 결심했습니다. 태식의 과거를 알아봐야겠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윤정우 회장의 비서실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회장 본인에게는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비서실이라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윤정우 회장 비서실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장미라라고 하는데요. 어제 회장님께서 제게 개 한 마리를 맡기셨는데, 아, 장미라 사장님이시군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이 개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어디서 온 개인지, 왜 저한테 맡기신 건지. 죄송합니다. 저희도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처리하신 일이라. 그럼 회장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회장님께서는 현재 출장 중이십니다. 연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장? 어제는 분명 이 동네에 계셨는데 저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회장님께서 돌아오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답답했습니다. 그래, 직접 알아보는 수밖에. 저는 태식의 목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목줄 끝에 작은 금속 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동응답기가 나왔습니다. 이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끊긴 번호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유기견 보호소라면 뭔가 기록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인터넷으로 이 지역 유기견 보호소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보호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희망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태식이라는 이름의 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태식이요?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키보드 타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있네요. 태식? 7살 추정, 갈색 믹스견. 3개월 전에 입소했다가 한 달 전에 입양됐네요. 입양자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태식이 어떻게 보호소에 오게 됐는지는 알 수 있나요? 여기 메모가 있네요. 주인 사망 후 발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주인이 사망했다고? 그럼 그 주인이 누구인지는? 그건 경찰 조사 기록에 있을 텐데요. 저희는 경찰서에서 인계받은 거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갑자기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주인이 죽었다는 걸 아는 걸까? 아니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걸까? 저는 태식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태식아, 내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니? 태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때 태식이 갑자기 제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계속 킁킁거렸습니다. 아, 그 향수 냄새. 저는 어제 쓴 향수를 다시 손목에 뿌렸습니다. 태식은 다시 제 손을 킁킁거리더니 처음으로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이 냄새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후에 손님이 없는 시간,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제가 20대 때 찍은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살펴봤습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던 시절, 친구들과 놀러 갔던 사진들, 그리고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낯선 남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제 태식의 목줄에서 발견한 사진 속 남자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 나 이 사람 알아.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그 남자는 20년 전 제가 처음 미용 기술을 배우던 시절에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진관을 운영하던 사람. 이름은 윤태식?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태식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태식아, 너 혹시 윤태식의 개였니? 태식은 제 손을 계속 핥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품에 완전히 안겼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윤태식? 그 사람이 바로 윤정우 회장의 동생이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앨범을 다시 넘겼습니다. 윤태식과 함께 찍은 사진이 몇 장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속에서 저는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없이. 저는 당시 너무 바빠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잊고 지냈죠. 그런데 그가 죽었다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식이는 그 사람 이름이구나. 그 사람이 너한테 내 이름을 새긴 거야? 태식은 제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는 태식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태식아.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그날 저녁 저는 윤정우 회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피곤해 들렸습니다. 회장님, 저 장미라입니다. 태식이 윤태식 씨에게 맞나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저한테 맡기신 겁니까? 그리고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죠? 그건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태식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하지만 왜 숨기는 거지? 그리고 윤태식은 어떻게 죽은 거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알아내겠다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태식을 돌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윤태식이라는 이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식은 이제 제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침마다 제 침대로 올라왔고 산책할 때도 제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창밖을 오래 바라보는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태식아,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어.
저는 태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윤정우 회장의 비서를 직접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전화로는 더 이상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회사로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비서는 난처해하면서도 결국 짧은 면담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태식을 미용실 안에 두고 회장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빌딩 12층에 있는 회장실이었습니다. 리셉션을 지나 비서실로 들어가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저를 맞았습니다. 장미라 사장님이시죠? 앉으세요. 비서는 정중하지만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태식에 관한 일이시죠? 알고 있습니다. 비서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더 이상 이 건에 대해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왜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조금 강하게 물었습니다. 비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회장님께서는 태식을 보시는 게 너무 괴로우셨어요. 괴로우시다니요? 태식을 보면 동생 생각이 나신대요. 윤태식 씨 말입니다. 동생? 역시 윤태식은 회장의 동생이 맞았습니다. 윤태식 씨는 어떻게 돌아가신 건가요? 비서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3개월 전이요. 교통사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어요. 그분은 혼자 사셨고 가족은 회장님밖에 없으셨죠. 장례도 조촐하게 치렀고요. 그럼 태식은? 사고 현장 근처에서 발견됐대요. 태식이는 주인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경찰이 보호소로 보냈고 회장님께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입양하셨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태식이 주인을 기다렸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왜 회장님은 태식을 직접 키우지 않으신 건가요? 그게 회장님께서는 태식을 보실 때마다 자책하신대요. 자책이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과 윤태식 씨는 사이가 좋지 않으셨어요. 오랫동안 연락도 끊고 지내셨죠. 그런데 동생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고 회장님께서는 본인이 더 신경 썼어야 했다고 후회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게 태식을 맡기신 이유는 뭔가요? 비서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드리라고 하셨어요. 윤태식 씨의 유품 중 일부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태식이의 목줄에서 사장님의 이름을 보셨대요. 미라라고. 그래서 사장님이라면 태식이를 잘 돌봐주실 거라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서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봉투를 열어보고 싶었지만 어쩐지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미용실로 돌아왔을 때 태식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태식을 안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태식아, 내 주인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알 것 같아. 태식이 제 손을 핥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카메라 하나, 오래된 수첩 한 권, 그리고 사진 몇 장. 저는 먼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대부분 태식과 윤태식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공원에서, 바닷가에서, 집안에서 모든 사진 속에서 윤태식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한 장. 그 사진에는 젊은 시절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윤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라와 함께 2005년 봄, 2005년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미용 기술을 막 배우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윤태식은 근처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가끔 제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우리는 친구였습니다. 좋은 친구.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사라졌습니다. 사진관도 문을 닫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너무 바빠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사를 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걸까?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에는 일기처럼 짧은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미라가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시도했다. 잘 어울렸다. 태식이를 처음 데려왔다. 미라라는 이름을 목줄에 새겼다. 언젠가 미라에게 이 아이를 소개하고 싶다. 형에게 또 연락이 왔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형과는 이제 할 말이 없다. 미라에게 말하지 못했다. 내가 떠나야 한다는 걸.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윤태식은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그리고 그는 떠나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계속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을 봤습니다. 미라에게 미안하다. 내가 용기가 없었다. 태식아, 내가 대신 미라를 만나줘. 그리고 내 마음을 전해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식이 제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끙끙거렸습니다. 태식아, 내 주인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구나. 저는 태식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윤정우 회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 유품 받았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윤태식 씨가 왜 떠났는지 아세요? 회장이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동생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동생이 사진관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돈도 안 되는 일이라고, 형편없는 선택이라고 말했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저와 연을 끊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사진관을 운영했고 결국 사진관이 망하고 빚만 남았죠. 그때 동생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회장님, 그 후로 동생은 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다가 그렇게 갔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 사장님, 제발 태식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제가 동생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윤태식은 형과의 갈등 때문에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하지 못한 채 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태식만 남겨졌습니다. 저는 태식을 안고 속삭였습니다. 태식아, 이제 우리 둘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태식이 처음으로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윤태식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없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태식아, 내 주인은 좋은 사람이었어. 정말 좋은 사람. 태식이 제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잠들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태식은 이제 완전히 제 곁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저를 깨우고 산책할 때는 제 발걸음에 맞춰 걸었습니다. 미용실 손님들도 태식을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단골 손님 김 여사님이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마 태식이 덕분인가 봐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식은 손님들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낯선 사람도 크게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태식이 원래 주인은 찾으셨어요? 아, 네. 이미 돌아가셨어요. 어머, 그러셨구나. 그럼 사장님이 계속 키우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려고요. 제가 태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미용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우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장 사장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네. 잠시만요. 저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장과 함께 미용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장은 태식을 보더니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태식이가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네, 이제 많이 적응했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사장님, 제가 오늘 온 이유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입니다. 말씀하세요. 태식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저는 멍하니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태식에게 너무 정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과거를 더 이상 캐지 마십시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미 윤태식 씨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요. 그분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동생에게는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아무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비밀이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회장은 지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것을요. 회장님, 태식은 이제 제 가족이에요. 저는 태식을 버릴 수 없어요.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냥 태식을 돌봐주기만 하세요. 그리고 제 동생의 과거는 잊어주세요.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회장님, 제가 불렀지만 회장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차에 올라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미용실로 돌아왔습니다. 태식이 불안한 듯 킁킁거리며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태식아, 괜찮아. 저는 태식을 안심시켰지만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회장이 숨기려는 비밀이 대체 뭘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태식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왜 그런 말을 한 걸까? 무엇이 두려운 걸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태식은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식아, 넌 뭘 알고 있니? 태식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태식의 눈이 유난히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태식 옆에 앉았습니다. 내 주인은 뭘 숨기고 있었던 걸까? 태식이 제 손을 핥았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윤태식의 수첩. 거기에 뭔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대부분 일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태식과의 산책, 사진관 일, 그리고 저에 대한 짧은 기록들. 하지만 중간쯤에 이상한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글씨가 급하게 휘갈겨 쓰여 있었고 일부는 찢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형이 또 찾아왔다. 돈을 갚으라고. 하지만 나는 없다. 형은 화를 냈다.
미라를 언급했다. 그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라를 언급했다고?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형이 협박했다. 미라에게 빈 이야기를 하겠다고. 미라가 알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나를 경멸할 것이다.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낫다. 결정했다. 이 동네를 떠난다. 형과도 미라와도 멀어진다. 태식만 데리고 간다. 태식만 있으면 된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윤태식은 형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떠난 겁니다. 그리고 윤정우 회장은 동생을 협박했던 겁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윤정우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장 사장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습니까? 윤태식 씨의 수첩을 다시 봤어요. 회장님이 동생을 협박하셨다는 것도 알았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미용실로 오세요. 지금 당장요. 1시간 후 회장이 미용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러 예약을 비워두었습니다. 회장은 들어서자마자 태식을 봤습니다. 태식은 회장을 보더니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태식이는 당신을 싫어하네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첩에 다 나와 있더군요. 회장님이 동생분께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셨다는 거, 그리고 저를 언급하셨다는 거. 회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변명이 되나요? 변명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사진관을 시작할 때요. 하지만 사진관이 망했고 동생은 갚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은 것도 실패한 것도 모두 동생 탓이라고 생각했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을 몰아붙였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책임을 지라고, 그리고 동생이 아끼는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사장님도요. 그래서 윤태식 씨가 떠난 거군요. 네. 동생은 사장님을 지키려고 떠났습니다. 저 때문에 사장님이 피해를 입을까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윤태식은 저를 위해 모든 걸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3개월 전 동생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회장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태식이를 보호소에서 찾았을 때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태식이를 보면 동생 생각이 나서 그래서 사장님께 맡긴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사장님을 보니 두려워졌습니다. 사장님이 진실을 알면 저를 증오할 거라고. 그래서 경고한 겁니다. 회장이 일어나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화가 납니다. 정말 많이요. 하지만 윤태식 씨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회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마 용서하라고 했을 겁니다. 맞아요. 그분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태식에게 다시는 가까이 오지 마세요. 태식은 이제 제 가족이에요. 회장님이 아니라 저희.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은 그렇게 미용실을 떠났습니다. 저는 태식을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아, 이제 우리 둘뿐이야. 그렇지? 태식이 제 손을 핥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태식이 남긴 비밀이 정말 이게 전부일까? 아니면 아직 모르는 게 더 있는 걸까? 이틀이 지났습니다. 윤정우 회장과의 대화 이후 저는 마음을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태식과 함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하지만 태식이 이상했습니다. 태식아, 밥 먹어야지. 아침 식사 시간인데도 태식은 밥그릇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디 아픈 거야? 제가 태식의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조금 뜨거운 것 같았습니다. 태식아, 괜찮아? 태식이 힘없이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일단 오늘은 쉬자. 내가 옆에 있을게. 저는 단골 손님들에게 연락해서 오늘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태식 곁에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식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물조차 마시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어. 병원 가야겠다. 저는 태식을 안고 근처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수의사가 태식을 진찰했습니다. 젊은 여성 수의사였는데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보호자분, 이 개가 얼마나 오래 키우신 거예요? 한 달 정도 됐어요. 유기견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수의사가 청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영양실조 흔적도 보이고요. 심장이요? 네. 아마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유기견들은 주인을 잃은 충격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의사가 태식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개는 오랜 시간 누군가를 기다린 흔적이 있습니다. 기다렸다고요? 네. 발바닥을 보세요. 여기 굳은 살이 많이 생겼죠? 이건 같은 장소에서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저는 태식의 발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로 굳은 살이 두텁게 생겨 있었습니다. 이 개는 아마 주인을 계속 기다렸을 거예요. 아마 몇 개월 동안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식은 윤태식을 기다렸던 겁니다. 사고 현장에서, 집 앞에서, 어딘가에서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원시켜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의사가 태식을 안고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식이 제게 마지막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은 됐습니다. 하지만 며칠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참, 이게 목줄 좀 보실래요? 수의사가 태식의 목줄을 건넸습니다. 목줄 안쪽에 뭔가 끼어 있더라고요. 제가 꺼냈는데 수의사가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접혀있던 쪽지는 낡고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흐릿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라에게 미안하다. 용기가 없었다. 태식아, 부탁한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태식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수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태식이 면회는 내일부터 가능할까요? 네, 내일 오후부터는 괜찮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쪽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미라에게 미안하다. 윤태식은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태식에게 부탁했던 겁니다. 저를 찾아가라고, 저에게 이 마음을 전하라고. 저는 멈춰섰습니다. 윤태식 씨, 당신은 왜 그렇게 혼자 버티셨어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없는 거리에 제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식이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쪽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윤태식의 수첩도 다시 꺼냈습니다. 수첩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가까워질수록 글씨가 더 흐릿해지고 문장도 짧아졌습니다. 태식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형이 다시 연락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 미라는 지금쯤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나는 그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태식아, 너만은 미라를 만나야 한다. 내 대신 미라 곁에 있어줘. 저는 울었습니다. 윤태식은 끝까지 혼자였던 겁니다.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 윤태식 생각만 났습니다. 그리고 태식 생각도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태식이 누워있는 입원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식은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태식아. 제가 부르자 태식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를 알아들은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저는 태식 옆에 앉아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식아, 미안해. 내가 진작 너를 찾았어야 했는데. 태식이 제 손을 핥았습니다. 내 주인이 나한테 쪽지를 남겼더라. 너한테 부탁했대. 나를 찾아가라고. 태식의 눈에서 눈물처럼 보이는 게 흘렀습니다. 태식아, 너 정말 힘들었지? 주인을 기다리느라. 혼자 있느라. 태식이 낮게 끙끙거렸습니다. 저는 태식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태식이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수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이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하지만 앞으로 관리가 중요해요. 심장이 약하니까 무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의사가 나가고 저는 다시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아, 우리 집에 가서 편하게 지내자. 알겠지? 태식이 작게 짖었습니다. 마치 알겠다고 대답하는 것처럼. 저는 태식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내 주인은 좋은 사람이었어. 나를 지키려고 모든 걸 포기했어. 그리고 너한테 나를 부탁했어. 태식이 제 손에 턱을 올렸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지킬 차례야. 내가 내 주인 대신 너를 사랑해줄게. 태식의 눈빛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쪽지를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미라에게 미안하다. 윤태식 씨, 이제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도 당신을 용서할게요. 그리고 태식을 잘 지킬게요. 저는 쪽지를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그리고 태식과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지고 병원에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태식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정우 회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장 사장님, 저 윤정우입니다. 네, 회장님. 태식이가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이제 좀 나아졌어요. 다행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 사장님,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내일
사장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이미 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전화로는 어렵습니다. 내일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아직 숨기고 있는 게 있다고? 대체 뭘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으로 가서 태식을 데려왔습니다. 태식은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천천히지만 걸을 수 있었고 밥도 조금씩 먹었습니다. 태식아, 집에 가자. 태식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용실로 돌아온 후 저는 태식을 편한 자리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약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윤정호 회장의 말로 가득했습니다.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대체 뭘 더 숨기고 있는 걸까? 오전 11시쯤 미용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호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정장도 어딘지 구겨진 듯 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저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장을 미용실 뒤편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식이는 괜찮습니까? 네,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입니다.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 동생이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에는 형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회장님께 온 편지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게 이해되실 겁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형에게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형이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됐다는 뜻이겠죠. 형, 미안합니다. 내가 형의 돈을 갚지 못해서, 내가 형의 기대를 저버려서,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진관을 운영했던 시간들, 태식과 함께했던 날들, 그리고 미라를 만났던 순간들, 모두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형은 모르실 겁니다. 미라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그녀의 웃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빚쟁이가 무슨 자격으로 사랑을 말합니까? 형이 미라를 언급했을 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떠나야겠다고. 형과도 미라와도 멀어져야겠다고. 그래야 미라가 안전할 테니까. 형,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태식을 미라에게 데려다 주세요. 태식의 목줄에 미라의 이름을 새긴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언젠가 태식이 미라를 만나길 바라면서요. 미라에게 전해주세요. 내가 용기가 없었다고.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녀를 생각했다고. 형, 나는 형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동생 윤태식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윤태식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했던 겁니다. 회장님, 이 편지는 언제 받으신 거예요? 동생이 죽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동생의 집에 가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회장님,
동생은 저 때문에 죽었습니다. 제가 몰아붙이지 않았다면 동생은 살아 있었을 겁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을 찾았습니다. 동생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겁했습니다. 사장님께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두려웠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증오할까봐. 회장님, 그래도 이제는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사장님을 아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이 사람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화가 나요. 정말 많이요. 하지만 윤태식 씨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더 괴롭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동생은 저를 용서했는데 저는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본인 자신을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식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태식아. 저는 달려가서 태식을 안아 올렸습니다. 태식은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빨리 차 좀 대주세요. 병원 가야 해요. 회장이 황급히 차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태식을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빨리요, 제발. 차는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신호등이 걸렸습니다. 안 돼. 저는 태식을 꼭 안았습니다. 태식아, 버텨. 조금만 버티면 돼. 태식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태식아. 가면 안 돼.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병원까지는 5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식아, 제발. 제발 버텨줘. 태식이 제 손을 한번 핥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태식아, 태식아.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가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태식을 안고 뛰어들어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수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태식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윤정우 회장도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발, 제발.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 태식이는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약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그럼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태식이를 봐도 될까요? 네, 들어가세요. 저는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식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지만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태식아. 제가 부르자 태식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는 태식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습니다. 태식아, 미안해. 내가 잘 돌보지 못해서. 태식이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아, 조금만 더 버텨.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아. 태식이 제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태식아, 태식아.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니야. 안 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의사가 급히 들어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수의사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식의 몸에서 온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태식아, 미안해. 저는 태식을 꼭 안았습니다. 윤정우 회장이 응급실 밖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작별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의사가 나가고 저와 태식만 남았습니다. 태식아, 너 주인 만났니? 윤태식 씨 만났어?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분한테 전해줘. 내가 미안하다고.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너를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제 눈물이 태식의 털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전해줘. 나를 생각해줘서, 너를 나한테 보내줘서. 저는 태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식아, 편히 쉬어.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윤정우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태식을 보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식아, 미안하다. 내가 내 주인을 지켜주지 못해서. 회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동생한테 전해줘. 형이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회장이 태식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태식을 어디에 묻어야 할까요?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동생 묘 옆에 묻어주는 게 어떨까요? 그게 좋겠네요. 이틀 후 우리는 작은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윤태식의 묘는 도시 외곽의 조용한 묘지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 태식을 위한 작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와 윤정우 회장, 그리고 병원 수의사만 참석했습니다. 태식아, 이제 내 주인 곁으로 가. 저는 태식이 담긴 작은 상자를 땅에 묻었습니다. 옆에는 태식이 목줄도 함께 넣었습니다. 미라라는 이름이 새겨진 그 목줄. 윤태식 씨, 태식이 데려가세요. 그리고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추모식이 끝나고 회장이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뭔가요? 동생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찾은 겁니다. 사장님께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와 윤태식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미라와 함께.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동생이 사장님을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걸 빼앗았죠.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생도 태식이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 사장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이 차에 올랐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차가 떠나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윤태식과 태식의 묘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윤태식 씨, 저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었는지, 당신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너무 둔해서 당신의 마음을 몰랐어요. 나뭇잎이 제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나뭇잎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태식이 덕분에 당신을 다시 만났어요. 저는 나뭇잎을 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마워요. 태식을 저한테 보내줘서,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전해줘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묘지를 벗어나는 길,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노을이 묘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안녕, 윤태식 씨. 안녕, 태식아.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윤태식이 준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당신은 행복했다고 했죠. 저와 함께한 시간이.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아요.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태식과 윤태식이 남긴 것을 간직하면서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태식이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윤태식의 편지도 다시 꺼냈습니다. 미라에게 전해주세요. 내가 용기가 없었다고.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녀를 생각했다고. 알고 있어요. 이제 알았어요. 저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윤태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태식도 있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고마워. 윤태식이 말했습니다. 태식을 돌봐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태식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태식을 안았습니다. 태식아, 보고 싶었어? 태식이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미라야, 이제 우리 가야 해. 윤태식이 말했습니다. 벌써요? 응.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정말요? 약속해. 윤태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해요. 다시 만나요. 그들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용실로 가는 길, 저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예전에 태식과 산책하던 벤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곳에 앉았습니다. 태식아, 잘 지내고 있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잘 지낼게. 약속할게. 저는 일어나서 다시 걸었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살아가야 했습니다. 윤태식과 태식이 남긴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거리의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왔고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묘지를 찾았습니다. 윤태식과 태식의 묘 앞에 꽃을 놓고 잠시 앉아 있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오늘도 왔어요.
오늘도 저는 국화한 다발을 들고 묘지에 왔습니다. 묘 앞은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미리 청소를 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마 윤정우 회장이겠죠. 저는 꽃을 놓고 묘 앞에 앉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아요. 태식이가 좋아했을 것 같은 날씨예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윤태식 씨, 요즘 전 괜찮아요. 많이 울었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윤태식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우리 둘 다요. 사진 속에서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말했죠.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도 이제 고백할게요. 저도 당신이 좋았어요. 그땐 몰랐지만요. 나뭇잎이 제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당신의 마음을요. 저는 나뭇잎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태식이 덕분에요. 묘 위에 나뭇잎을 올려놓았습니다. 태식아, 넌 정말 착한 아이였어. 주인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준 아이. 저는 태식의 묘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태식아. 나한테 와줘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우 회장이었습니다. 장 사장님 오셨군요. 회장님도 오셨네요. 회장은 손에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매주 오십니까? 네, 가능하면요. 회장이 꽃을 묘 옆에 놓았습니다. 동생에게 할 말이 많아서요. 회장이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식아, 동생아, 형이 왔다.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요즘 형은 많이 변했어. 예전처럼 바쁘게 살지 않아. 좀 더 천천히 살려고 해. 회장이 묘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남긴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 저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예전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동생아, 형을 용서해줘서 고마워. 내 편지 덕분에 형은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장 사장님,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좋아요. 우리는 묘지 근처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전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업도 줄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리했습니다. 회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려고 합니다. 좋은 변화네요. 사장님 덕분입니다. 제가요? 네. 사장님이 동생을 기억해 주셔서, 태식을 사랑해 주셔서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동생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식 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는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태식에 대한 추억, 태식과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요. 사장님, 혹시 다시 개를 키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태식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가 되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카페를 나와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텅 빈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태식의 기억이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서랍을 열고 윤태식의 편지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윤태식 씨, 당신이 남긴 것들이에요.
사진 속에서 윤태식과 태식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 추억들 덕분에 저는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사진을 액자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용실에 걸어 놓으려고요. 그렇게 하면 매일 그들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저는 액자를 들고 미용실로 갔습니다. 벽에 액자를 걸었습니다. 사진 속의 윤태식과 태식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를 지켜봐줘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새로운 액자네요. 단골 손님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네, 소중한 분들이에요. 어머, 멋진 분이네요. 그리고 이 강아지는 제가 키웠던 개예요. 태식이라고요. 아, 그게요? 아까웠죠. 정말 착한 개였는데. 네, 정말 착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편히 쉬고 있어요. 주인 곁에서요.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손님을 받으며 저는 가끔 액자를 쳐다봤습니다. 사진 속의 그들이 제게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미용실 문을 닫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정우 회장이었습니다. 장 사장님, 저 윤정우입니다. 네, 회장님. 내일 시간 있으십니까? 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데요? 동생의 사진관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죠. 다음 날 저는 회장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회장은 큰 상자 하나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게 뭔가요? 동생이 찍은 사진들입니다. 대부분 사장님 사진이더군요.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많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웃고 있는 사진, 미용실에서 일하는 사진, 공원을 걷는 사진, 모두 윤태식이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동생이 사장님을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모든 사진 속에서 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천만에요. 사장님이 가지셔야 할 것들입니다. 저는 상자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윤태식의 시선으로 본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 눈에 전 이렇게 보였구나. 사진들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사진 몇 장을 골라 앨범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자에 다시 넣어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꺼내볼 추억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꿈을 꿨습니다. 윤태식과 태식이 나타났습니다. 미라야, 윤태식 씨, 잘 지내고 있구나. 네, 당신 덕분에요. 윤태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나를 기억해줘서. 당연하죠. 잊을 수 없어요. 태식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태식을 안았습니다. 태식아, 보고 싶었어? 태식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미라야, 우리 이제 가야 해. 또요? 응. 하지만 우린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윤태식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우리를 위해서. 약속할게요. 그들이 천천히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사랑해요. 잠에서 깼을 때 제 얼굴에는 미소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액자를 쳐다봤습니다. 윤태식과 태식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두 분. 저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지나가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윤태식과 태식이 남긴 사랑을
가슴에 품고서요. 미용실로 가는 길, 저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태식과 산책하던 그 길이었습니다. 벤치에는 한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치에는 작은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사장님도요. 노부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저를 반겼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요. 저는 에어컨을 켜고 오늘 예약 손님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도 사랑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윤태식과 태식이 증명해 줬으니까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함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에 따뜻한 평온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태식과 태식이 채워준 빈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두 분. 제 인생에 와줘서. 거울 속에 제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습니다.